많이는 못합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AN, BN의 AN과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BN이 있고 A6과 B6이 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차랑 공비가 둘 다 자연수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당연히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자연수를 택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노가다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판정 지을 무언가가 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죠. 그쵸? 가를 읽어보시면 A7과 B7이 또 같대요. 그럼 지금 어쨌든 A6과 B6이 같고 A7과 B7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지. 그때 나 조건을 읽어보면 A11의 A11이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다? 요 사이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A11이라는 친구가 등차 수열인데 11항이잖아. 근데 이제 A6이라는 친구를 9라고 어떻게 보면 준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얘를 9 더하기 5D로 바꿀 수 있지 않나? A6에서 5층만큼을 더 가면 11층이 나올 거 아니야. 6층에서 5층만큼 더 가면. 맞아? 그럼 D에 대한 범위가 나오잖아. D가 얼마나? 17과 20 사이라는 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18, 19, 2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20 안 되지? 17과 18밖에 안 되나? 18, 19밖에 안 되나요? 맞아. 그럼 여기서 아직 안 쓴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공차를 어쨌든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표현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이거를 H를 9 더하기 D라고 둬도 돼, 안 돼?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한층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뭘로 표현해? 9R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맞나요? 됐어? 그러면 지금 관계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D를 대입해가지고 뭘 찾으면 돼? 자연수인 걸 찾으면 되잖아. 맞니? 18 넣으면 27이니까 3되니까 되지. 19 넣으면 28이니까 9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R이 자연수란 말이 틀리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봐도 돼. 얘가 뭐의 배수야? 9의 배수잖아. 얘가 뭐의 배수? 9의 배수. 그럼 얘도 9의 배수. 알겠니? 이렇게 논리를 펼쳐도 돼. 그럼 얘밖에 안 되네, 무조건. 끝. D 찾았으니까 그걸로 뭐가 나와? R 나오겠고. R 나왔으니까 다 구했지? 끝. 했니? 그 다음. 뭐? 614번. 너희들 그거 안 보나? 손풀이? 손풀이 안 올렸어, 내가? 올렸잖아. 최근 거 올렸잖아. 봤어, 안 봤어? 내가 해설지 보지 말고 손풀이 보란 이유는 일단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풀었으니까 내 방식의 사고를 좀 이해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풀이 보면 솔직히 말할게. 싸가지가 없어. 왜 싸가지가 없냐? 한글이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귀찮아서. 한글 쓸 수 있지. 근데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를 그러니까 뭐 손해설이든 아니면 어떤 해설을 봤을 때, 왜 저렇게 되지를 정말 물음표를 많이 남기거든? 그 물음표 남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답을 얻으려고 막 발악을 할 것 같은데, 너네랑 나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손해설 읽고 너네가 추론해봐. 내가 왜 저런 생각했는지. 이걸 사실 요구한 거긴 한데,
아, 잘하면 그냥 수긍할 수도 있겠구나. 수긍한다는 게 뭐야? 저렇게 풀었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고. 왜 저렇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Y가 아니라 그냥 이게 된 거지. 엥? 이게 왜 나왔지? 아,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라는 교훈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따라 쓰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실력이 안 늘 거야. 그건 너네도 알 거 아니야. 그지? 뭐 하여튼. 자, 볼게요. 첫째 항이 27분의 1인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고. SN의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지금 발문에서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임. 왜 당연한 소리냐? 우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보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보면 어떻게 돼?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어쨌든 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물론 이제 얘 때문에 좀 등비 수열 되기가 쉽지가 않아. 맞죠? 예를 들어서 2의 N승은 등비 수열입니까? 그럼 2의 N승 플러스 1은 등비 수열이야? 그거 아니거든. 왜? 3, 2 넣으면 5, 3 넣으면 9 이렇게 되잖아. 이게 어떻게 등비 수열이냐고. 얘는 등비 수열이지만 얘는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SN도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뭐 쟤를 찾으래.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SN에 공비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일단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공비가 3이라는 거는 첫 장이 있을 거고, 그지? 그 첫 장을 우리는 S1이라 할게요, 그냥. S1 곱하기 3의 N-1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 가장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첫 장이 27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A1이라는 게 27분의 1인데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어. S1이다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27분의 1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3의 마이너스 3승인가 3의 n-4승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됐니?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SN이 나왔으니까 지금 찾아야 될 건 AN이잖아. 아, 뭐 쓰자? SN-SN-1. 그러면 3의 n-4에서 3의 n-5를 빼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작은 놈을 선택해줘. 그럼 3의 n-5로 묶게 되면 얘는 3 남고 얘는 1 남으니까 2가 곱해져 있을 거야. 이게 뭐다? A, N이 될 거고 네가 몇 이상? 2 이상이다. 항상 적어둬라. 알겠? 그럼 여기서 이제 AK는 K가 이제 1은 아닐 거야. 왜냐면 K가 1이면 지금 객관식이 일단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AK는 뭐야? 3의 K-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2 나누면 약분되네. 거기다 로그 93이니까 여기다 이제 로그 9를 씌우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2분의 K-5겠지. 됐니? 얘가 11이래. 27. 되셨죠? 오케이. 잘 정리해 보시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또 저 사람의 풀이를 한번 시청해 보고 싶다. 유나? 세수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나? (616번) 잠깐 봐볼래? 나 이게 살짝 좀 여러분들이 눈이 아직 안 깬 것 같아. 나 이거 질문 하나만 좀 하자. 아그들아. 응? 아야, 맞나? 이렇게 건달처럼 하는 거 맞나? 아야, 질문 하나만 하자. 아잉? 응. 이거 아니야? 그건 안냐? 봐봐.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얘는 뭘까? 라는 거거든. 얘는 뭘 것 같아? 등비수열?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니놈의 공비를 R이라고 잡으면 니놈의 공비는 얼마가 되냐? 좀 깨어있어. 그냥 유도하는 것도 쉽잖아. ARn-1이 얘고 얘는 ARn-1승분의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공비겠지. 맞아요? R분의 1이 공비겠지. 납득이 되냐? 그럼 잘 봐봐. 이 문제도.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외워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역수의 조합이 나왔을 때 얘를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고 그러한 경험치도 쌓아놓고 데이터를 쌓아놓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첫째 항과 고비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 그럼 정보를 2개나 줬어. 그럼 이 등비수열은 구할 수 있는 식이야.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무조건 있다고. 알겠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어쨌든 얘네들을 뭐 하라는 거냐면 다 더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곱이 32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거니까 얘는 A3의 몇 승? 5승으로 바꿀 수 있죠. 얘가 32라는 거잖아. 그럼 A3은 무조건 얼마? 2네. 가장 가운데 게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잡으면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잘 봐. 우리가 이게 얼마야? 2분의 31이라 했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 아니야? 자, 그럼 봐봐. A3이 2라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는? 다시 질문. 공비가 얼마나 했어? 얘는 R이라고 치자. 얘는 공비가 얼마야? 그지? 그럼 내가 잘 봐봐. 2분의 1에다가 R분의 1을 곱하면 되지. R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 반대로는 얼마를 곱하면 돼? R을 곱하면 얘가 되고 R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위에 거 봐봐. 여기는 R이잖아. 2R 되는 거 맞아? 2R 제곱. 여기는 R분의 2, R제곱분의 2. 보여요? 지금 혹시 이거 2개 몇 배 차이 나는지 보이나? 4배 차이 나는 거 보여? 왜? 써볼까? 아씨, 개 귀찮은데. 2제곱이라 쓸게요. R만 보는 거야, R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아래 좀 훑어보면 R, 우후, 예헤. R제곱. 다시. 여기 R제곱 있고, 여기 R 있고, 여기 R분의 1 있고, 여기 R제곱분의 1 있고, 여기 R 있고, R제곱 있고, R분의 1 있고, R제곱분의 1 있고.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몇 배 하면 돼, 여기다가. 4배 하면 얘잖아. 그럼 4를 나누면 얘라는 거니까. 얘 얼마? 8분의 31.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그런 성질들을 잘 활용하면 이게 뭐 굳이 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약간 딸깍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될 게 뭐야? AN이 등비수열이면 AN분의 1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얘가 공비가 얼마? R이기 때문에 얘 공비가 R분의 1이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얘 뒤로 가면 공비가 R분의 1이잖아. 앞으로 가면 곱하기 R이지만 뒤로 가면 곱하기 R분의 1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앞으로 가면 R분의 1이고 뒤로 가면 R이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위칭만 된 거야, 스위칭만. 공비로 따지자면. 알겠지? 형태가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하여튼 뭐 되셨고. 그 다음에 프랙탈이랑 원리합계는 좀 패스할게. 알겠지? 원리합계랑 프랙탈은 제가 손해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합을 해야 돼서 자
센 B 있는 사람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스텝 2를 한번 너네 수열의 합 잘 할 수 있니? 잘 할 수 있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데 그래 뭐 스텝 1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가볼게. 일단 기호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요걸 시그마를 할 거야. 시그마. 그럼 얘는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K에다가 뭐부터 대입하면 돼?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이걸 기존에 어떻게 썼어? SN으로 표현을 했잖아. 근데 이제 SN의 단점은 뭐였어? SN의 한계는 이거야. 첫째 항부터가 정해져 있는 거야. 1항부터가. 근데 내가 1항부터가 아니라 3항부터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의 수열들을 모조리 다 더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이 K라는 친구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시그마 변수. 뭐라고? 시그마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K 빼고는 이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못 나가. 근데 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KAK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K배가 돼서 K를 바깥으로 보낼 수 있냐? 못 보낸다니까. 왜? K라는 숫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1, 2, 3, 4, 5, 6, 7, 8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바뀌잖아. 근데 반면에 3AK 이런 애들은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여전히 3은 유지를 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내도 돼, 안 돼? 된다 이거야. 납득이 돼,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그마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는 제가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곧 있으면 누가 나와요? 시그마가 2개짜리가 나와. 어떤 학교는 3개짜리 낼 때도 있는데 보통 2개짜리 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때 애들이 문자가 많으니까 멘탈 붕괴 오고 멘붕 오고 난리 나거든. 근데 시그마 변수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절대로 헷갈리거나 어려운 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변수라고 할 거야. 뭐라고? 시그마 변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파트는 2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정의와 성질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시그마의 정의랑 시그마의 성질.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그마라는 건 기호일 뿐인 거고 어떤 수열들을 다 더해 나갈 건지 유형화가 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등차 수열의 시그마 처리한 거랑 등비 수열. 또 뭐 있죠? 자연수의 거듭제곱 기억나나? n제곱, n세제곱 이런 애들. 또 뭐 있어? 소거형 급수라고 해서 4글자로 망원급수라고 하는 부분분수 분해, 무리식, 그 다음에 로그식 형태 기억나니? 그런 형태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알겠지? 두 파트 모두 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매우 어렵지는 않을 내용인데 얘네들에서 킬러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그냥 원래 어려운 문제야. 근데 거기에 시그마 기호가 추가돼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문제에다 시그마 기호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왜냐하면 합의 기호이니까. 알겠죠? 잘 봐. 내가 오늘 수업 전반적으로 계속 진짜 강조를 하는 내용은 딱 하나거든. 무조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그마는 수열들의 합의 기호일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데 약간 보면 오버해서 막
받아들이고 하는 애들이 간혹가다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다루는 게 되게 낯설어서 그래. 일단 낯선 기호잖아. 그런 것만큼 친해지는 게 급선무야. 우리 로그 처음 배웠을 때랑 비슷한 포지션이라 보시면 돼요. 로그 처음에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꽤 괜찮게 계산하고 있지 않아? 그지? 그것처럼 시그마도 빨리 친해지는 게 일단 답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풀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유형도 있고 나열 후 관찰의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꺼내는 도구이기도 해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가 50이고 그 다음에 A31이 3분의 1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에 AK-AK 플러스 1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곧 있으면 풀 스텝 2에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쫄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일반항이 처음 보는 형태라서 그래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은 지레 겁먹겠죠. 풀면서. 근데 시그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호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처음 보는 형태를 봤잖아.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다? 나열한 다음에 관찰하는 거야. 아니 시그마의 의미는 원래 뭐였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잖아. 반대로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알겠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쓰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얘를 쓰고자 하는 거고 얘에서 얘로 해석하는 거는 얘 뜻이 이거라는 거잖아. 왔다 갔다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봐봐. 나열만 좀 해볼게. 나열하고 관찰까지 해줘야 돼. 1 넣어보자. 얼마야? 이거지. 2 넣어볼까? 3 넣어볼까?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혹시 규칙이 보여? 그러니까 일단 나열했잖아. 그 다음에 관찰을 할 건데 뭔 관찰하고 싶어? 딱 봐도 반복이 되잖아. 이거 2개 더하면 얼마가 돼? 얘는? 이해가 돼? 여기 있던 2배랑 여기 있던 3배가 만나서 그냥 A3가 돼. 알겠냐? 그럼 여기 있던 3배랑 뒤에 있는 몇 배? 4배랑 더해지니까 얼마? 그럼 안 봐도 BOD 오잖아. 얘가 어떻게 돼? A1, A2, A3 어디까지 더하면 될 거 같냐? 이 뒤에 끝까지 가보자. 30에 A30 빼기 A31이잖아. 그럼 느낌상 여기까지 계산될 것 같지 않아? 뭐만 붙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에 A31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게 처음 보는 형태지만 나열을 해봤더니 뭐가 보여? 얘가 보이네? 얘가 뭐였는데? 얘거든.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 50 마이너스 A31은 얼마? 3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이거 얼마?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을 하는데 몇 번? 12번, 13번 이런 문제 출제가 된다고. 식이 한 줄짜리야.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뒷번호에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렇잖아.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한 10번대 초반대 넣으면 작살나요. 여기서. 왜 다 작살나냐? 낯선 형태니까. 근데 시그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낯선 형태가 나오면 뭐 해라? 대입 후 나열하는 게 기본 원칙인 거야. 알겠어? 2번째 보여줄게. 2번째 예제. 나열 후에 이제 관찰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비슷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 아니면 넘길까? 그냥 넘길게요. 이번에는 뭐 이런 거 한번 보자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이걸 구하래. 얘가 나와 있을 때.
하나만 더 할게. 알간? 알간 모르간. 됐니?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좌변에 얘 하나 줬거든. 요 항등식 하나 줬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 그럼 얘가 던져준 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을까? 당연히 일반 항이겠죠. 뭘 던져주고 있을까?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 지난번까지는 SN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SN이 얘라는 거야.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 SN-SN-1. 갑자기 이걸 왜 생각해야 돼? 자, 잘 봐.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오냐? 자, 이제는 시그마를 처리하잖아. 직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영어 쓰려고 하다가 괜히 쪽팔려가지고 너희들의 눈에는 얘가 얘로 보여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안 보이는데요? 보이게끔 눈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지? 얘가 얘로 보여야 돼. 알겠니? 근데 오히려 얘를 보는 것보다 얘로 보는 게 나는 더 좋아. 왜 그렇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빼면 얼마야? 누구 나와? AN 나오잖아. 마치 시그마 안에 gat혀있던 이 친구를 꺼내오는 느낌이 좀 들거든. 난 그래서 얘를 되게 좋아해.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SN-SN-1은 얘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안 되고 도대체 SN이 어떤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는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요 관계식 있으면 그냥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신 N은 몇 이상?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관 들리라고 했지. 오늘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안 쓴 사람 손. 진짜 솔직하게 썼다 안 썼다. 그 4번 문제 있잖아. 첫 번째 페이지에 등비 수열에 뭐 SN을 뭐라고 할 때 AN 찾아야 되는 거. 썼다 안 썼다 손. 썼다 손. 안 썼다. 나머지 안 쓴 거야? 써. 알겠지? 아휴, 진짜.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친구를 계산할 때 이거 마찬가지야. 오른쪽 식이 몇 차식이에요? 그럼 AN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가 붙어 있어? 상수항이 붙어 있으니까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여러분들이 이걸 내뱉을 수 있어야 지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은 거야. 못 내뱉었다. 나는 알고는 있는데 바로 나오지 않았다.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징조야. 알겠니?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뭘 이용하면 우리가 AN을 빨리 구할 수 있죠? 미분이라는 기호를 쓰면 빨리 구할 수 있었고 내가 여기서도 설명했었잖아. 미분해봐 얼마? 2n 빼기 2에서 거기서도 얼마를 빼면 돼? 1을 빼면 돼. 최고차의 수. 그래서 2n 마이너스 얼마? 3. 여전히 n은 몇 이상? 2이상 써주면 돼요. 끝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봐봐. 2n-1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2n-1은 등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렇지, 1항. 여기 보시면 1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슨 수열? 합공식 쓸 거야. 얘만 따로 봐야 돼. 마지막 페이크야. 내가 분명 얘기하는데 이거 실수하는 인간들 개 많을 거거든. 이 첫째 항 뭘로 대비가 돼? 2 이상. 계속 설명해 주잖아. 계속 언급해주고. 이게 실수를 줄이는 습관이라니까? 이걸 무의식적으로 적는다는 것 자체가. 알겠니? SN-SN-1 쓴 다음에 N이 2 이상 적는 거 5초도 안 걸려. 알겠니? 이 5초만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이거 썼는데 이 A1 쓰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건 fucking 최악이야. 그지? 그건 최악인데 이 정도는 쓸 거라고. 그러니까 A1은 어떻게 찾아요? S1을 찾아야 돼. 얘가 S1이었잖아. 1 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겠지? 그지? 어떻게 저게 4야? 1 넣으면 2잖아. 그지?
아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차이 나잖아요. 그죠? 더하기. 요거 구할 건데 AN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2분의 세 번째 항 얼마? 6에서 3 빼면 3. 19 집어넣어봐. 38에서 3 빼니까 35. 개수 몇 개? 9개겠지. 왜? 이게 몇 개니까? 10개잖아. 10개 중에 하나 뺐으니까 몇 개야? 9개잖아. 이거 카운팅을 또 막 3, 5, 7, 9, 11, 13, 17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한개수가 몇 개라고?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10개라고. 알겠니? 예. 10개 중에 한 개 뺐으니까 9개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38, 19니까 계산되죠? 171에다가 2 더하니까 17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알겠지? 근데 너 좀 방금 너무 빨리 계산해서 맞니? 30 잠깐만 19 곱하기 9잖아. 그지? 와 틀렸네. 183이죠. 그러니까 19 곱하기 9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 여자친구 있을 때 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런 거 계산을 빨리 하면 굉장히 놀랜단 말이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 뭐라고? 173 맞아? 뭐야, 그럼 왜 틀렸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19랑 9를 곱할 때는 무조건 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190에서 19를 빼는 형식으로 가. 그럼 17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서 툭툭 계산하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 이러면 되게 멋있는 척을 할 수 있어. 꿀팁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할 때 말고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할 때도 적용이 다 돼. 쌍방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거든. 알겠지?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다, 우리가. 알겠지? 이게 뭐야, 이게 계산이. 뭡니까, 이 추잡하게 이거. 그죠? 오늘부터 암산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방금 틀렸지만 처음에 맞았잖아, 그지? 뭐, 나한테 근대라고 한 거야? 그래? 너는 앉아서 졸 거면 도대체 왜 서 있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앞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푸는 거 다 스텝 2, 이거는 스텝 1인 것 같은데, 이거는 스텝 2였어. 알겠지? 그냥 앞을 보면 돼.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일 뿐이다를 정말 잘 대변해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몇 개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일반항부터 찾자고. 그러면 뭐의 제곱인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무슨 수야? 다시 뭐? 홀수야. 그지? 1을 넣었을 때 얼마야?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니까요. 보통 K로 잡는 게 나아요. 제곱이겠지? 그럼 여기서 23제곱이니까 얘가 23 되려면 K 얼마? 얼마를 집어넣으면 23 돼요? 11. 그럼 11까지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알겠니?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잘 봐.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될까? i야, i. 자, 다시. 자, 밑에 식도 맞아, 틀려. 위의 식은 이걸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잖아. 밑에 식도 맞아요? 잠깐만. shit. I'm sorry. 2. 돼? 안 돼? 되잖아. 왜? 2 넣어봐. 얼마? 3제곱? 3 넣어봐. 얼마? 5제곱? 4 넣어봐. 7제곱. 2 넣어봐. 9제곱. 연결되는 거 뭐야? 9 넣어봐. 23제곱. 돼? 안 돼?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둘 다 되잖아. 이게 왜 그렇겠어? 알겠죠?
아니, 합의 기호야.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들 멋대로 표현하고 방식을 마음대로 나열시키는 거라고. 알겠니? 합의 기호야. 그냥 합의 기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이 시그마 안에는. 그냥 나열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내가 계속 언급하는 거는 이런 식이 나와도 너는 이걸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지? 시그마에서 요구하는 건 딱 그거라고. 이 시그마에 대한 기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 뜻이 뭐다? 합을 일정하게 나열하는 합을 표현해주는 기호일 뿐이다라는 걸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속 일반항도 찾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조금 유리하거든. 그 다음 챕터가 좀 어려워. 우리가 목요일 날 풀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일반항 한번 세워보자요. 자,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면 항을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응? 얘를 항으로 잡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K는 1부터 자, 그러면 차이를 봐봐. 2, 4, 그 다음 26이잖아. 그럼 뭘로 잡으면 돼? 2K로 잡으면 되는 거 맞아?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3, 5, 27이니까 이건 뭐야? 오케이. 그러면 얼마까지 겠어? 그렇지, 마지막에 13 넣었더니 성립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건 뭘 이용해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라는 계산을 이용하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이제. 알겠니? 그 전까지는 아직 못 배우니까. 우리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또 질문. 또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같은지 한번 보세요.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시그마는 합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기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것도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논술형 문제에서 사실 이게 답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가 이렇게 적으면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잉. 자, 하나 더 해볼 거야. 잘 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예제가 있냐.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 그때 이제 등차 수열인데, 그럼 등차 수열에 뭐가 있냐면 공차가 껴져 있어. 공차를 내가 4라고 정의를 할 거야.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플러스 2에서 빼기 시그마 K는 3부터 11까지 AK 마이너스 1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살짝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할 거냐. 이거 너무 빡세 보이는데? 시그마 막 2개 있으면 살짝 약간 공황장애 오고 그렇긴 하거든? 그러니까 시그마가 좀 여러 개 있으면 괜히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차가 일단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N을 정의를 할 건가 따로? 이거의 값을 묻고 있는 게 문제예요. 조건은 이게 끝이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4다. 36 같다고? 36이 정답이긴 한데. 한 번에 생각했어? 잘 생각했으니까 볼게요. 여기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1부터 9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3부터 11까지인데 개수 간단하게 세볼까? 2개 뺀 다음에 플러스 1하면 몇 개야? 9개. 2개 빼고 플러스 1하면
9개. 개수가 같아 틀려? 같잖아. 그러면 시그마는 개수만 같으면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구간이 다르니까 합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이 친구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로 바꾸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좀 바뀌겠지? 그럼 3 넣었을 때 얼마부터 시작했어? 2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2부터 시작하려면 여기를 K 플러스 1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럼 1부터 2, 3, 4, 5, 6, 7, 8, 9 집어넣은 거랑 11 집어넣은 게 같잖아요. 맞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 3부터 시작하든 1부터 시작하든 맞아만 떨어지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에서 여러분들한테 요하는 연습은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냥 똑같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왜? 왜? 이 두 개가 같은 이유가 뭐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합의 기호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둘 다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합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아니 K 플러스 2층에서 K 플러스 1층 빼면 몇 층이야? 한 층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D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가 얼마? 4니까 4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어서 4, 9, 36. 알겠니? 알겠어 얘들아? 여균아 의지다 의지. 그럴 거면 씨 농구를 왜 하니? 왜 해?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으면 인생이 재밌는 대로 살면 되지 대학은 왜 가려고 해? 대학 간다고 돈 버나? 요새는 그게 맞지 않는 상황인데? 취직이 되겠어?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어? 아니, 진짜 이건 팩트인 게 카이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공계열은 엔지니어들은 무조건 학벌보다는 자기 역량인 거고 근데 그 역량을 키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직장이 어디냐 이런 건데 당연히 첫 직장은 이제 학벌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 팩트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우픈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 S 중에 제일 높은 데 하나 있죠. K 중에 제일 높은 데 하나 있죠. P 중에 제일 높은 데 하나 있죠. 그쵸? SKP. 그지? 요 라인이 제일 높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포항공대. 그지? 그 밑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 있고 그 밑에 이제 성, 한이 있잖아. 그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여기도 취업이 안 돼요. 여기 빼고는 다 취업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팩트는. 그러니까 학벌로 들이밀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되고 여기나 다 똑같다고. 대신에 대학생 활 동안 니네가 뭘 했는가 더 중요하다고. 취업함에 있어서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 때 술 퍼먹고 노느냐 아니면 청년 관련한 사업 쪽에서 사업을 따내느냐 그런 거라고. 내가 학술을 얼마나 열심히 팠느냐, 응?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걸 본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놀긴 하겠지. 즐겨야지. 근데 이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이상의 뭔가의 그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취업이 되는 거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오케이? 이게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지? 근데 재밌어서 재미를 추구해 고2가? 원래 고2 삶이 제일 재미없어. 고3은 재밌잖아. 왜? 11월부터 12월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잖아.
그 해를 위해서 이제 나머지 10달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고2는 그딴 거 없다. 12개월 내내 공부해야 되니까. 고3은 딱 10개월만 공부하면 되거든. 수능 끝나면 땡이니까. 하여튼 고2니까 조금 조는 거 좀 자제하고. 알겠지? 아휴, 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이번에 요걸 볼 거야. 5의 K-1분의 4의 K 플러스 1 더하기 6의 K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구조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구조에서? 응? 요거랑 요걸 쪼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맞아? 그리고 혹시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느낌이 와? 아니, 이제 와요, 안 와요? 모르겠어? 그럼 일단 나열해보자. 나열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야. 아, 이런 구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 K는 1부터 20까지 5의 K-1분의 4의 K 플러스 1이거든요. 맞니? 그럼 여기서 5의 K-1분의 4의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어쨌든 등비수열 꼴로 바꾸려면 얘를 맞추는 게 좋을까? 얘 지수를 맞추는 게 좋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얘 지수를 맞추는 게 좋을까? 얘 지수를 맞추는 게 좋을까? 아래 거를 맞추는 게 왜 좋을 것 같아? 응? 오케이. 정수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를 4의 제곱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K-1이라고. 내가 이 K-1 잡는 것도 예시를 건 게 첫 장이 그럼 얼마가 되냐? 등비수열 합에서 첫 장 얼마 돼? 그러니까 16 제외하면 얼마야? 1이잖아. 첫 장이 1이면 우리 공식 쓸 때 앞에 곱해지잖아. 얘를 무시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계산할 때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봐봐. 내가 어떤 생각까지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5의 K승이야. 그러면 얘를 4의 K승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나였으면 나는 여기서 이런 선택을 계속 할 것 같아. 왜? 첫 장이 뭐니까? 1이니까. 그거 하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너네가 딱 느끼기에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싶을 수 있지만 나는 말했잖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쉽게 해야 된다고. 여기도 6에 K-1 곱하기 6으로 바꿀 수 있지. 하나씩 정리해볼게. 얘는 16 곱하기 5분의 4의 K-1승이니까 공비가 5분의 4죠. 첫 장 1이니까 무시하시고 1-5분의 4의 20승. 자, 이거는 무시해도 돼. 왜? 어차피 20개야. 20개를 더하는 거야. 알겠니? 한 개수 무조건 20으로 고정되어 있겠지. 플러스 여기도 5분의 6이니까 1-가 아니라 6 곱하기 앞에 있던 6 곱하기 5분의 6-1 R-1로 고쳐주라고 했지. 그리고 첫 장 1이니까 무시하시고 5분의 6에 몇 승? 무지성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할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역수는 5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얼마? 30이 될 거고 얘도 5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 80이 될 거야. 정리해주면 답이겠지. 오케이? 정리하면 답이고요. 실제로. 네, 요 정도 계산이 제일 좀 빡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텝 2로 이제 볼 건데 페이지는 18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672번을 한번 해볼게요. 669번을 한번 해볼게. 669. 자,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에 자, 괄호 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그 다음 플러스 1 equal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ek-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실상으로 내가 좀 떠올랐던 거는 처음에 얘를 보고 SN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좀 어려운 발상일까? 왜냐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670 가볼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71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72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73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5문제가 다 똑같은 유형이야. 뭐 쓰라는 거? SN-SN-1을 써주라는 거. 그럼 SN이랑 SN-1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걸 보고 SN이란 생각을 한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강조를 하냐면 작년 너네들 선배가 뭘 못했냐면 이런 식을 SN 처리해서 계산하는 걸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발상조차를 못했어. SN-SN-1을. 그러니까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한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키워드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자연수 N. 두 번째 뭐? SN에 대한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게 SN-SN-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쓸 거야. 이걸 써야 돼. N은 몇 이상? 왜냐면 이걸 꺼내와야 님들 재구성을 하죠. 다시. 맞나요? 재구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SN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SN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로그에 진수. 아이고. 로그에 진수에 있으면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포기? 그건 아니지. 뭐 진수를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꺼낼 수 있어? 어떻게? S, N 플러스 1은 2의 N 플러스 1. 로그의 정의를 써주면 되잖아. 맞아. 우리가 이 식 보고 로그로 써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A의 X승은 라지 N이다. 로그 A의 라지 N은 X다.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의 정의를 통해서. 진수를 꺼내오는 방법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SN이 나왔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SN-1을 세워보면 2의 N승 마이너스 1 두 개를 빼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에서 얘를 빼니까 2의 N승. 요건 계산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N은 몇 이상? 2 이상. 난 진짜 나도 쓴다. 나도. 나도 씁니다. 나도. 왜 그렇게 물어보고 있냐? 봐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n-1, 2k-1로 바꿀까요? 그냥? 2k-1은 2에 2k-1인가요? 그렇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와장창창창창. 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1, A3, A5, A7, A9 맞아요?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 합이야? 오 마이 갓. 오케이. It's okay. 얘 등비수열 합? 아니지. 왜 고개를 끄덕거리는 놈들이 있어? A3부터 A9까지는 등비수열. 님은 아니심. 왜? 너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가? 여기다 1 넣어야지. 1 넣으면 얼마? 4 빼기 1. 여기다 1 넣으면 2잖아. 다르다고. 얘가 얼마? 3. 그래서 이 문제 답이 683이야. 근데 2번에 봐봐. 682도 있지. 소름 돋지? 그냥 일반적으로 네가 등비수열 합 공식 때렸으면 답이 682가 나와. 알겠니? 근데 지금 이거의 답은 683이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올해 이런 문제를 출제를 반드시 할 거야.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 무조건 꼭 나와. 그러니까 지금 고쟁이도 5개나 있지. 이 유형에 대한 문제가. 알겠니? 그리고 무조건 이거 저격한다고. 이거. 저격한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잖소. 그죠? 이거 아니? 이거 오징어 게임? 나는 이 게임을 해봤잖소. 그러니까 알고 당하게끔 만들어주기가 싫어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한 내용들을 잊지 말라고. 중요하니까. 알겠니? 여튼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도 다 SN-SN-1 공식 적용하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676번 볼 거고 요거 이제 제가 손해서를 올려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좀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이 각 잡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고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래.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이 1태 나가는 거니까 너네가 이거 준비를 좀 열심히 잘 해놓고 1태는 뭐 적당히 잘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엔 고쟁이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고쟁이를 했는데 숙제에서 갑자기 센으로 숙제를 주고 그리고 또 테스트는 고쟁이를 보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지? 그냥 고쟁이를 하고 차라리 다음 시간에 몰랐던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 번 더 고쳐주는 형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여튼 보자. 자, 공차가 양수 체크해 줍시다. 얘기했죠? 공차가 자연수란 말이 아니잖아. 양수잖아. 그럼 양수라는 조건을 줬다는 거는 D값이 명확하게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아까처럼 D가 18이거나 19거나 둘 중 하나 정답인데 그래서 19는 아까 안 됐잖아요. 자연수 조건이 위배됐기 때문에. 18만 됐었잖아.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음. 무조건 뭐라는 거야? D값이 하나 나온다. 근데 양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의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 거지. AO가 얼마래요? 등차 수열이고 AO가 얼마? 5래.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니까 대입해 볼게. 2A3-10 2A4-10 다 더하고 싶은데 너네가 이런 생각 다 나열할 거야? 이 문제 보고? 그건 안 할 것 같지? 그냥 이것만 할게요 먼저.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 이게 얼마야? 20이래. A6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A6을 구하라는 거는 뭐 찾으라는 거야? 그래 공차를 찾으라는 거야. 5에서 D만큼 더하면 되잖아. 공차를 찾으라고. 공차가 양수래. 잘 봐. A5가 5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이씨 이럴 거면 다 쓸 걸 그냥 씨. 얘가 있어. A5에다가 5 넣어봐. 얼마야? 제로야 제로. 그리고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저기 안쪽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체크가 되면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개소리야.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가 되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체크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이게 당연하다고! 알겠어? 문제 조건에 공차가 양수란 말이 있잖아. 그러면 A5보다 A4의 값이 뭐 해? 작잖아. 그러면 A5가 5였잖아. 그럼 이 값은 5보다는 얘가 5보다 작다는 건 이 값은 무슨 수? 그렇지. 이 값도 하나를 기준해서 이것도 마무리해서 적을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5항을 기준으로 얘가 딱 0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야? 알겠니? 누구 덕분에 알 수가 있었어? 얘 덕분에. 그럼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케이스 공차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케이스 공차가 음수일 때면 마로 두 개 스위치가 되겠지. 케이스 분류. 조건에 맞게끔 네가 유도를 해야 돼. 케이스 분류가 두 가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문제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문제야. 알겠지? 여튼 넘깁시다. 그래서 자 이거 0이니까 얘는 무시할게요. 그냥 요거 계산 마무리 지을 거야. 음수니까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럼 상수항부터 볼 거야. 플러스 10, 플러스 10 인정? 자 얘는 그대로 나오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인정? 그럼 소거가 되는 거 보여?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얘 마이너스 2A3 맞아? 얘는 플러스 2A6 보여? 그럼 뭐야? 2로 묶게 되면 A6 빼기 A3 꼴이지. 몇 D? 3D.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6D라는 거죠. 6D. 맞아요? 요거랑 요거를 빼게 되면 6D고 요거랑 요걸 빼도 6D인 거 알겠어? 알겠니? 그러면 몇 D 총? 12D 끝. D는 얼마? 3분의 5. 3분의 5 더하면 3분의 20. 정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공차가 0인 것, 양수란 것과 AO가 5라는 걸 통해서 절대값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고, 이 정도 해석은 그래도 깔끔한 편에 속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해석이 진짜 복잡해지고 추론이 조금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실력 보완을 위해서 풀 거고, 지금 당장에는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된다. 알겠지? 그거랑 플러스 시그마에 대한 연습 좀 많이 해오시고, 제가 지금 고쟁이 강의도 찍어놨지만 루트 강의도 진짜 정말 열심히 찍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루트 강의도 다시 한번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좀 최대한 연습 잘하고 수환이랑 지성이는 남아서 숙제 다 하고 간다. 알겠지?